해루질 명소로 알려진 당진 성문 방조제에서 올해만 해루질객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구간 야간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천안의 한 재활병원 지하에서 물탱크 방수 페인트 작업 중 4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대상으로 자세한 작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심정지 환자 알림 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해당 앱은 심정지 신고 접수 시 가장 가까운 심폐소생술 가능 자원봉사자에게 출동 알림을 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 가을 당진 성문 방조제에서 야간 해루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고기가 잘 잡힌다는 입소문에 야간 출입자가 늘면서 올해에만 3명이 숨졌는데요. 결국 당진시와 해경이 해당 구간의 야간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러 모인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낮에는 낚시꾼이, 밤에는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최근 꽃게랑 주꾸미가 잘 잡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외지인들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쭈꾸미 뭐좀 나와 하더라고. 꽃게도. 그래서 오늘 찾아왔죠.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명소로 알려지면서 야간 출입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꽃게 많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꽃게 잡으러. 밤에는 애들이 활동을 잘 하는데 낮에는 숨어있고 그러니까 잘. 그만큼 사고도 잦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야간 해루질 사고로 성문 방조제에서 6명이 숨졌는데 올해에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물때를 놓치거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바닷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집중되자 평택해양경찰서와 당진시는 해당 구간의 야간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갯벌 지형 확인이 상당히 어려워 방향 상실, 고립, 익수 등 치명적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통제 시간은 일몰 30분 뒤부터 다음 날 일출 30분 전까지,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은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대조기에는 연안사고 위험 예보를 상시 발령할 계획입니다. 해루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2인 이상 물때 숙지 및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경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통제구역 외 위험 구간에 대한 추가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11일 오전 9시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재활병원 지하에서 물탱크 방수 페인트 작업 중 4명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60대 병원장 A씨와 작업자 등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구조 당시 호흡곤란과 의식 장애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물탱크 안에서 방수 페인트를 칠하다가 페인트에서 나온 기화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작업 중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물탱크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대상으로 자세한 작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9시 50분쯤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심정지 환자 알림 앱 서비스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를 시행합니다. 해당 앱은 심정지 신고 접수 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심폐소생술 가능 자원봉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출동 알림을 전송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요청에 대해 수락 또는 불가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도내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3천여 명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청양군의 음용 지하수 부적 합률이 매년 도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양의 음용 지하수 부적 합률은 44.4%입니다. 서산, 보령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서산과 보령의 지난해 음용 지하수 부적 합률은 각각 4.5%, 33.3%였던 반면 청양은 지난해도 세 번째로 높은 50%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타 시군은 검사 지점, 시기 등에 따라 음용식수 부적 함률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청양은 지속적으로 도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청양의 지형적 문제 등으로 지하수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충남도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청양은 상수도 보급률은 물론 하수도 보급률까지 상하수도 취약 지역입니다. 또 청양은 2020년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청양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청양의 식수 확보 문제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공론화 중인 지천댐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 10분쯤 당진시 성목면 초락도리의 한 벼 건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실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창고가 전소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쯤 공주시 우성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한 개동이 전소되고 새끼 돼지 650마리가 폐사하는 등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13세 미만의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11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AI 대전화를 선언하고 충남 AI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과 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32명이 참여했습니다. 충남도는 제조업과 농축수산, 공공행정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을 도입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 농축수산업 전환, 바이오 융복합 산업 육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사업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 세부 사업 계획 등은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 사거리에 조성한 회전교차로가 원활한 차량 흐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회전교차로 조성으로 기존 2분에서 5분까지 소요됐던 교차로 통과 시간이 평균 20초에서 30초대로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사거리는 시내와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최근 5년간 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18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일 해당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조성했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부주의와 조작 미숙에서 비롯된 만큼 농민 스스로의 주의는 물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의 한 가수원입니다. 80대 농민이 경사진 길에서 농기계를 정비하다 미끄러진 농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감을 수확하던 60대 농민이 운반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경남에서만 3명이 농기계 사고로 숨졌는데 모두 65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조작이 까다로운 농기계를 다루는 데다 반사신경이 둔해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좀 부주의해갖고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 있고 기온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사고 나는 사람이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좀 사고가 좀 많이 나죠. 농기계 사고는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이 중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한 사고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가 여전히 많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네, 농기계를 사용하시기 전이나 사용하고 난 후에는 안전점검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에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개인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사판을 부착하시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농기계 사고의 70% 이상이 65세 고령 농민에게 집중된 현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이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청양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경로당 무상급식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지난 6월 경로당 10곳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청양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오는 18일부터 이용자 20인 미만 경로당 50곳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 모금된 약 5,200만 원의 기부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환경부 주관 2025년도 수도사업 경영 개선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돼 군은 약 19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홍성군은 2029년까지 총 483억 원을 들여 홍성읍 지역 노후 상수관로 83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내년 열리는 제78회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일 당진시는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종목별 경기장 확보 현황과 교통 편의 대책,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주 경기장인 당진 종합운동장 인근에는 약 2,000명 규모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공공시설 외에도 학교와 민간시설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부서별 역할 분담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대회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축산물 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적과 부정축산물 예방관리 등을 평가했습니다. 충남도는 모든 주요 평가 항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며 경남과 함께 종합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민원 신속 대응 체계 정비와 유통 단계 합동 점검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